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자, 오늘 4회차죠. 오늘 옷이 안 바뀌었어. 옷을 준비해 왔어야지. 저희가 시간 날 때 최대한 많이 분량을 뽑아놓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날 잡기 힘들다는 얘기 저희가 2회에서 드렸는데 옷이 똑같네. 그치만 업로드 되는 날짜는 다를 테니까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제 말이 저려서 한번 말해봤고요. 옷이 똑같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이런 것도 없죠. 같은 날 녹화한 거니까. 네,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뭐죠?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네. 그래서 자, 성격이라는 거에 실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됐다라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이제 비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3회에서 성격이 과연 유전이랑 환경이랑 그 성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최신 연구 결과는 유전이 절반 이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유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럼 뭐가 이제 사람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의 기타 요인이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OX 퀴즈입니다. 네.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보기가 4가지가 있는데 1번 마루타가 된 기분이에요? 마루타예요. 네. 양육 환경. 그러니까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네. O, 전혀 안 미칠 것 같으면 O. X예요. 네, 양육 환경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X예요, 답이.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전혀 아니란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갑자기 지금 멘붕. 네, 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못 믿으실 것 그럼 애들 막 같아가지고. 불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신 건강이랑 성격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성격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쌍둥이 연구예요. 그게 쌍둥이는요,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얘네들은 심지어 DNA 검사에도 같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가 100% 같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다른 형제는 유전자 50% 공유입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서 50%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아시죠? 일란성 쌍둥이 얼굴 다른 쌍둥이는요. 그러면 얘네는 몇 프로일까? 얘네? 몇 프로 공유할까요, 유전자? 한 70? 50%예요. 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일반 형제 자매랑 똑같아요. 근데 나이가 같을 뿐이야. 이란성은?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랑 똑같은데 그냥 한 번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또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형제 서열이 나이가 다르면은 좀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서 컸어. 그럼 얘네들은 유전자도 100% 공유, 환경도 100% 공유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얘네가 멀리 입양 간 애가 있어요. 다 각각 다른 집에. 그럼 얘네들은 유전자는 100% 공유, 환경은 다르죠. 그리고 이게 다른 데서 태어난 애들이야. 다른 애들인데 한 집에 입양이 됐어. 어딜 때. 그럼 얘네들은 유전자는 완전 다르고 환경은 100%. 같고. 그리고 그냥 일란성 쌍둥이나 그냥 일반 형제 자매는 같은 집에서 컸으면 유전자는 50% 공유, 환경은 100% 공유. 얘네가 어렸을 때 헤어졌으면 유전자는 50% 공유, 환경은 다른 거. 이렇게 다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환경이 성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만약에 환경이 성격이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주면 다른 부모한테서 태어났어도 한 집에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입양돼서 사는 애들은 아예 같은 다른 성격을. 애들보다는 조금은 성격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도 없었대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멀리 가서 어렸을 때 멀리 입양을 갔어도 성격이 상당히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자가 뭐 유전자 영향이 큰 건 당연하고 양육 환경이 성격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소름이 끼쳐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격의 개념과 예.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는 성격이랑 조금 그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성격이 맞아요. 안 변한다 이게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성격이 변한다라고 진짜 실제로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어렸을 때 본 사람이랑 커서 본 사람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성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인격이 성숙해졌다? 그렇지.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지금 성격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랑 성격은 또 다르고 성격은 같아도 인생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키워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불려. 성격이 똑같아도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지 인생에 영향을 줄 수 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극단적인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사이코패스 있죠. 아 작가님이 극단적인 예를 좋아하셔. 극단적인 예가 이해가 잘 되잖아요. 사이코패스 예를 들어볼게요. 사이코패스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극단적이야 사람이. 극단적이에요. 그런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제 호기심이 많아서 사이코패스 뭔지 아시죠? 네네.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 하면 얘네들 막 살인마 50명 죽이고 되게 보통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사이코패스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죠? 네네. 생각보다 많은데 사이코패스가 다 살인마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얘네들이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 폭력적이고 환경이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범죄의 길로 일찍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고 얘네가 나중에 정말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이코패스인 애가 잘 사는 집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돼요. 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CEO, 돈 많이 번 CEO, 진짜 성공한 어떤 정치인 중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사이코패스 맞아요. 이게 사이코패스는 남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욕하는 거를 관계치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환경만 받쳐주면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적도 물론 많겠지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같다고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성격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성격을 잘 컨트롤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성격을 갖고 발현하면서 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얘가 성격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격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성격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 애가 너무 내성적이라 걱정이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엄마가 외향적이야. 엄마가 내성적이면 애가 내성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성적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래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며. 근데 그게 얘가 막 내성적인 게 너무 싫은 거야 엄마는.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자신 있게 발표하고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그거 어머님이 이렇게 저렇게 무슨 웅변학원에 보내고 뭐 캠프 보내고 해병대 캠프 좀 보내지 마세요. 그런 데 보낸다고 걔가 성격이 외향적이 되지 않아요. 성격은 못 바꾸고 얘는 오히려 자기의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생기게 돼요. 엄마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지도 고치려고는 하겠지만 고쳐지지 않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정말 저가 되게 내성적인 학생이었거든요. 전 절대 발표 안 해요. 물어봐야지 그나마 기어 들어간 소리로 속으로 왜 물어봐 씨 이러면서 대답하지. 근데
엄마가 우리 엄마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잘만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잘 받쳐줘서 크면은 외향적인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신감이 있고 외향적인 애들이 눈에 띄잖아요. 어릴 때는 맞아. 애기들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뒤에 이러고 있는 애보다도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애교 떨고 이런 애들이 귀여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오히려 나중에 커서 자기 맘대로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멘붕이 와서 그때부터 자아 성찰을 하는데 내성적인 애들은 처음부터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보고 배우면서 스킬을 잘 닦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서 더 나중에 나이를 잘 먹고 잘 키워주면은 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캠프를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이것도 이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아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가 애를 때리면 애가 밖에 나가서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왜 폭력적인 애를 보면 부모가 맞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원래 걔는 폭력성을 가지고 태어난 엄마가 거예요? 그치 부모가 폭력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온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폭력성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때리지 않고 그냥 잘 키웠어도 그 아이한테는 여전히 폭력성이 있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때려도 걔가 나가서 이미.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언뜻 보고 애가 애를 때려 다른 애를 때려 근데 집에 보니까 아빠가 얘를 때려 그러니까 지 아빠 보고 그럴 배웠지라고 수 생각을 있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 유전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애가 폭력적이라 부모가 얘를 때리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애면은 부모가 얘를 때리기까지 안 할 텐데 애가 너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리게 되는 거지. 부모가 때리는 걸 보고 얘네가 사실 그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폭력적이고 막 아빠 엄마 때렸어. 근데 남 안 때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더 저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다른 어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보면은 그 학교에서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학원 폭력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끔찍한 범죄도 일어나요. 청소년 범죄. 부모를 너무 욕하고 막 진짜 집에 어떻게 가르쳤으면 애가 저렇게 되겠냐고 집 앞에 가서 돌 던지고 문제는 없지만 문제 있는 부모는 있다며. 네. 부모 탓으로 근데요 다 부모가 사실 그리고 그냥 막 애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 때리고 이런 거야. 부모가 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 그럴 테니까 그것도 컨트롤이 되는 애의 경우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 잡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끔찍한 범죄 있죠. 정말 애를 막 피 주게 되게 때리고 이거는 그런 애들은요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막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 난사하고 이런 사건 있잖아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라고 그 사건이 굉장히 분수령이 됐어요. 그게 거의 첫 번째 그 학교 총기 난사인데 10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른은 그렇다 치고 10대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다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부모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쓴 책 같은 거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연구가 많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범죄일수록 부모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뭐 할정해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애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깊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부모가 잘 가르쳐도 그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고 또 부모가 진짜 이상한데 애는 바르게 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거는요. 다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궁금한 얘기인데 네. 그 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유전적인 영향이라면
어쨌든 누군가의 영향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부모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유전자가 그렇게 된 거를 뭐 거기서 보면은요 음. 그 범죄자 그 가게도 많이 연구하거든요. 범죄자 범죄자 1대가 아니어도 범죄자 가계도에는 범죄자 되게 많고요. 자살한 사람, 우울증 자살한 사람 가계도를 따져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유전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딘가에 그 유전자가 있는 거지. 또는 뭔가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복잡한 문제고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제서열. 형제서열이 성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아니 이거 첫 번째 다 답이 나온 것 같아서 X. 형제서열. 원래는 저는 영향 미친다고 예, 생각을 예. 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네, 형제서열도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막 첫째라서 맞아. 더 늠름하고 막내라서 더 애교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다소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문화가 있으니까 또 문화는 이게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형이고 동생이고 간에 다 이름 부르고 그런 서열 예. 구도가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게 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첫째는 첫째 티가 나고 막내는 막내 티가 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행동 양식일 수도 있고 그 성격이랑은 관계가 없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해놔. 이게 형의 성격, 이게 동생의 성격이라고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경우를 보면 아 그렇지 저게 형이라 그렇지 아 쟤 동생이라 그렇지 이러고 사실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근데 쟤는 형인데 왜 저래? 좀 이상한 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쟤는 동생인데 어른스럽네. 또는 뭐 형의 성격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 성격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의 성격도 있고 아닌 것 부분도 있는데 이 아닌 부분은 빼고 아 얘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역시 이거 보니까 형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영향을 귀에 주지. 걸면 귀걸이, 코에 그렇죠. 걸면 코걸이. 맞아요. 세 번째 태아 환경 올까요 X일까요? X. 이게 O예요. 오. 이게 O입니다. 아 이건 유전적이니까요? 유전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 자체는 똑같아도 뱃속에 있을 때 네. 엄마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엄마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한마디로 태교 이게 성격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 무슨 뭐 폭력적인 성향 이런 거 유전일 때 유전자가 어딘가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뱃속에 있을 때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뱃속에 있을 때 태교 엄마의 태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유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전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라도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이미 유전자는 어쩔 수 없어도 이 낳기 태교가 전까지 열심히 해라. 예, 낳고 나서 소용없다니까? 양육 환경 소용없는데 태아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아의 뇌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삼둥이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얘네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요. 예, 저기 하나님이 나에게 어. 이 성격 연구를 하라고 주신 샘플이 아닐까. 새 쌍둥이인데 조카가 진짜 지극히 5번 나오는 생각이다.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란성, 이란성으로 엄청 연구한다고요. 근데 1년정도 주시고 2년정도 그러니까 주셨는데. 이게 두 명은 얼굴이 같고요. 한 명은 달라요. 네. 그래서 걔네를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일란성이니까 사실 유전자가 거의 대부분 결정하고 얘네들이야 뭐 태아 환경도 똑같고 나와서도 똑같잖아요.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다른데 또 다른 일란성 애를 보잖아요. 얘랑 비교하면 비슷해.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게 그 일란성 두 명 중에 그렇게 까칠한 애가 하나 있어요. 알죠. 예, 알죠. CL. 체린이. 체린이 그 진짜 2NE1 CL의 본명이 체린이라서 저희가 체린이라고 지은 건데 얘가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이게 너무 생각만 해도 귀엽네요. 귀여워요. 귀엽긴 진짜 귀여운데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얘가 그 이제 나머지 한 명 이제
걔네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걔네 엄마가 내 동생인데 걔 동생은 성격이 되게 까다롭고요. 6번이야. 그리고 얘 얘기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부가 있는데 이제 삼둥이 아빠는 너무 순둥순둥해요. 삼둥이 아빠를 닮은 애가 이란성이에요. 혼자 얼굴 다른 애. 얘는 아빠 닮아 순둥순둥해. 잘 때 뭐 자고 먹을 때 먹고 얘 같으면 새도 이렇게 키우고. 늠름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엄마를 닮은 까다로운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유독 까다로운 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얘에 비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 생각에 그 까다로운 애가요. 뱃속에 있을 때 이 삼둥이는요 다 조산하고 사산 위험도 커요. 왜냐하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셋이 있기 때문에 비좁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입원해 있다가 조산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그랬고 이렇게 있으면 자궁 입구에 이 밑에 있는 애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린이가 체린이가 여기 있었어. 심지어 정말요? 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애는요 떨어지기도 해요. 다른 엄마 그런 것도 봤어. 맨 밑에 있는 애는 밀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우리도 얘가 계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궁 입구에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막달에 계속 누워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얘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걔가 성격이 더 예민하고 까다로워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얘가 이제 지랄을 할 때마다 그래 너가 뱃속에서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태아 환경이 영향이 많이 있고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나 어떤 영양실조나 이런 게 있었던 애들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우울한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가? 유전자인지 태아 환경인지. 성찰해보게 되네. 근데 진짜로 가졌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애들이 그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받는데요. 거기 예민한 거지.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다음에 신경성 높아요? 신경성 높죠. 예민하고 부정적인 거야. 그게. 부정적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거는 신체적 특성.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못 맞췄는데 이건 맞춰야겠어요. 아니 형제세를 맞췄어요. 형제세를 맞췄어요? 네. X 그거 이것도 X. 신체적 특성은 O예요. 진짜. 아니 그래. 이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되게 집착해. 여기서 또 나타나죠. 모르는 걸 배워가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야겠어. 신체적 특성. 뭐냐면 얼마나 건강한지, 외모가 얼마나 이제 매력적인지. 이거는 유전이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것도 유전이잖아. 근데 질문이 그래서 나 여기 걸려 넘어졌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이라는 거는 정말 딱 유전자의 유전자. 성격을 관장하는 부분만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 그리고 신체적 특성도 이제 보면은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달라진다거나 어렸을 때 병에 걸렸다던가 그것도 영향이 미쳐. 예. 그러니까 신체적인 특성이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성격 형성에. 키가 크거나 외모가 일반적으로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태어난 자신감이 사람은 있죠. 외향성이 높고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가.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태아 환경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신체적 특성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격 형성이 내가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부모도 그러니까 태교 말고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신체적 특성 이러면 뭐 어렸을 때 성형을 해주라는 얘기야 뭐야. 결국에는 좀 유전외라고 해봐야 크게 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그렇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격은 주어진 거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또 내리게 되네요.